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숫자 0이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0이요? 0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 애매한데요. 예.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이 질문을 구글 검색에 한 월 6천 건 이상 검색했다고 합니다. 예,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난감해하는 이 문제가 최근 들어서 미국 뉴욕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로 기름 대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시가 됐던 주유소 홀짝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됐다고 합니다. 네, 0으로 끝나는 차주분들은 홀수인지 짝수인지 참 헷갈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헷갈리고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머리 아프실 것 같습니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혹은 머릿속을 좀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따가 생각나시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킥 서비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1%나 하락하며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1860선도 위협을 받는 상태까지 왔는데요. 코스피 지수 1% 이상 급락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2.25% 어제장보다 빠지면서 500선 붕괴가 됐고요. 490선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까지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앞서 마쳤던 미국과 유럽 증시도 1%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장 대응 참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도 내리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크게는 1, 2%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SM의 네. 주가가 최근 이틀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종목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강풍 추위만큼 코스피 코스닥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예. 종목 퀵 서비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시죠.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또 매수하실 종목이나 매도 종목도 괜찮고요.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예.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는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플랜A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나오셨고요.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게임의 룰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울리게 되겠고요. 또 저희 별점왕 선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11월에 별점왕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고 참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는 반고인 파리 전시전 관람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도 꼭 보고 싶은 전시회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문을 열어봐야겠죠. 벌써 11시 2분 넘어가고 있네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장이 너무 많이 빠지죠.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AIG 손해보험인데요. 네. LIG 손해보험을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예, 28,500원에요. 예. 10%인데요.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얼마 안 됐는데 방송에서 추천해갖고 보고 샀는데요. 예. 네. 이거 사고 난 뒤에 계속 빠져갖고 지금 요거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은 보유를 해야 되나 싶었어요. 네, 딱 예. 뒤로 서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10%로 많지는 않으신데 혹시나 추가 매수도 20%, 고려를 20%. 20%요? 예.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세요? 예. 아, 그러세요?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네. 이번 달 들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대응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황규섭 팀장님 바꿔드릴 테니까요. 좀 더 얘기 나눠보세요. 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걱정하실 종목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매우 좀 많이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고점 대비해서 한 2,000원 정도 밀렸다 뿐이지 뭐 종목 자체는 그렇게 뭐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손해보험 주식 같은 경우에 내수 관련주라든지 좀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LIG 손해보험은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손해보험이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수 증가율인데요. 그 증가율 같은 경우에 LIG 손해보험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라든지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보험 쪽이라도 자산 운용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세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투자 부분이 좀 맞물려서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외형 성장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11월 달 있습니다. 2주 정도예요. 2주 정도면은 한번 뭐 고점을 찍긴 했지만 28,500원에서 뭐 고점이 29,300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25,000원 선까지 밀리지 않는다면은 꾸준한 상승을 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면은 경기 방어주 성격인 손해보험 주식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 목표가 한 3만 원 이상 정도 잡아드리고 꾸준히 좀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손절은 안 해도 됩니까? 예,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3만 원 이상까지 꾸준히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자, 고맙습니다. LIG 손해보험 봤는데요. 지금처럼 장이 빠질 때는 오히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예. 지금 방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6691번님께서 성우 하이텍 매수가만 보내주시고 비중 적지 않으셨는데요. 저희가 비중 한번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릴게요. 예. 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입니다. 매수가 47,5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오늘장 현재 하한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좀 불안감 크실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전망을 물어보셨다라는 거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이 종목을 선택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코스맥스 오늘장 14%대 넘는 하락폭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강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움직였던 화장품 관련 업종 쪽으로 지금 차익 매물 및 약간은 지금 투자 심리가 약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제장부터 엔터주라든가 게임주 그동안 강했던 테마군에 있어서 급락사가 나왔다라는 거 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금 시점 매도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강했고 수익률이 난 종목 쪽으로 먼저 매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우려감 있지만 역시나 펀더멘탈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도 가장 먼저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시점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음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점 저가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세가 우상향에 대한 정배열의 형태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빠르게 반등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5일선 턴 어라운드 되면서 정배열 형태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다시 한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5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성 상당히 좋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전망은 밝으니까요. 홀딩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거의 뭐 하한가까지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코스맥스 봤고요. 이어서 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사신 분 매수가가 49,400원, 비중이 10%로 많지는 않으신데요. 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겠죠. 뭐 매수가까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 수십억 원이라든지 수백억 정도가 아니라 3,400억이라는 큰 지금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미 턴어라운드를 하였고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모두 지금 대한항공 기업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끼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뭐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기업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떨어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은 기관이 좀 실적이 먼저 좀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좀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좀 차익 실현 물량을 좀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꾸준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저점 한번 잡아보시면 가격 저점은 47,000원에서 48,000원 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전 고점을 한 번에 뚫기 어렵겠지만 지금 대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고 반등이 나온다면 5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 대응하실 때도 뭐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라고 하셨는데 4만 원 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시장이 너무 꺾여서 내려온다면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엑시트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늘장에서 2% 정도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네. 4만 원 선 초반까지 좀 밀렸을 때 그때 추가로 조금 더 사시고요. 매수 단가 낮춰서 5만 원대 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대응을 해보십시오. 이번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입니다. 예. 매수가 44,2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전반적인 추세가 꺾인 것 같은데 어제 하한가 기록했고요. 매수가 회복을 문의하시는데요. 네, 우선은 뭐 이 종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안철수 후보 관련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장에서는 낙폭 좀 커졌다가 어느 정도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 약간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보였는데 아무래도 테마주다 보니까 역시나 인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약간 갈등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일화가 성사되더라고 하더라도 그 여파는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시점 야권 후보가 아닌 여권 후보 쪽으로 약간은 좀 유리하게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한국정보공학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의 자체적인 펀더멘탈 전반적으로 전선 장비와 관련된 유통업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C 시장이라든가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여야지만 이 종목도 약간은 지금 시점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데 약간은 지금 소비 심리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펀더멘탈도 약간 좀 부담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전반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그리고 테마성이 좀 짙은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무조건 홀딩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조금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추세가 조금은 다시 한번 살아났을 때 아니면은 다른 업종과 종목 쪽으로 지금 낙폭과에 따른 반발 매수 기대되는 종목군들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업종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정보공학 매수가 회복보다는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강동석 아나운서가 네. 성우하이텍 비중 다시 보내달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성우하이텍 사신 가격이 17,800원이시고요.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행복하다고 적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담해드리면 네. 더 행복하실 것 같고요. 오늘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성우하이텍은 6% 급등입니다. 예. 네, 근데 성우하이텍 지금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17,800원이셔서 시청자분께서 그렇게 즐거우시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너무 지금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품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대차에 독점 납품하고 있는 차체 바디 그리고 범퍼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우려에 의해서 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종목인 성우하이텍도 좀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바닥이라고 여겨졌던 13,000원 부근에서 15,000원 부근 사이가 지금 오히려 저항대로 바뀐 모습입니다.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차트가 다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기관의 큰 매수세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즘 좀 포착이 되고 있긴 한데 특히 보험이라든지 연기금 성격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기금이나 보험은 좀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중에서도 좀 꾸준히 종목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수급 주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긴 분명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셨으니까 대바닥이 한번 내려왔을 때 10,000원 선이 한 번 더 깨진다면 비중을 조금 늘려서
14,000원 부근에서 15,000원 부근을 한 번에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저항선에 왔을 때마다 좀 팔고 다시 내려왔을 때 잡는 좀 트레이닝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연기금과 보험 쪽 좀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보는 회사들의 수급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과대 낙폭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 자체도 잘 나왔기 때문에 기업 자체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좋겠지만 매수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쪽으로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대 낙폭에 따른 오늘장 양봉이 어떤 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200원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다시 10,000원이 조금 살짝 깨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요. 지금 저항선으로 보이는 14,000원, 5,000원대 왔을 때 또 매도를 하시고 다시 또 싼 가격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파시긴 그런 전략을 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한국전력입니다. 매수가 27,00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예. 단기 목표를 28,000원으로 잡으셨대요. 단기적인 목표가 언제 도달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은 좀 수익권이긴 한데 여러 악재가 있죠. 사장 해임도 있고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 가지 악재에 따른 우려가 한국전력 자고나면서 최근에 급락세 보였지만은 분위기가 어제장에 이어서 약간은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요즘 같은 장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계속적으로 가고 어닝 쇼크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전력 지금 생각하신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에 따른 우려감 나왔지만은 겨울철 난방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강한 좀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도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조금 더 욕심 내신다라고 한다면은 급락 시작이 되었던 한 3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악재에 따른 우려감으로 지금 시장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었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좀 해소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다.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가 3만 원대까지도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8,000원에서 너무 크게 매도하지 마시고 한 29,000원대 이상부터 3만 원대까지 분할 매도하신다고 한다면은 수익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보내주신 단기 목표가는 28,000원이었지만 심기현 대표님께서는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바로 이어서 문자 또 네. 보겠습니다. LS 산전이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LS 산전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 7만 100원이시고요. 30%십니다. 오늘 매수했는데 네. 산 이후로 주가가 좀 내려왔다고 진단해달라고 하십니다. 203 하나님이요. 네, LS 산전 현재가 지금 7만 원에서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S 산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이 정도면 많이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S 산전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라크 쪽에 전기 쪽 배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납품이 좀 많이 일어났고 그쪽 수주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된다면 좀 앞으로도 쭉 꾸준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 기업의 사업 부분 중에서는 자동화기기 설비 사업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에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실적이 악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주가를 좀 많이 뺐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라크 때문에 좀 실적이 많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상으로 살펴보셔서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요즘 장에서 좀 보기 힘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좀 속된 말로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버텨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꾸준히 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7만 100원 지금 7만 100원에 사셨고 비중 30% 적당하다고 생각을 잘 하고요. 사신 건가요? 네, 목표가 저는 한 8만 5천 원 이상 잡고 좀 롱텀으로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LS 산전 오늘 잡으셨다고요.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예. 이번 문자는 YB로드입니다. 매수가 1,340원의 비중이 꽤 있으세요. 50%인데요. 전반적인 차트 분석이 필요하겠죠?
네, 우선 뭐 차트 분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은 좀 박스권에서 역시나 하향 이탈된 거 아마 다들 보이실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하향 이탈 상당히 좀 오랫동안 2012년도 들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었던 가격대인 역시나 1,300원대가 무너지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점 약간은 투매성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종목도 하락하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2012년도 상당히 강했던 지지 라인이 무너졌던 만큼 기술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4거래 연속적으로 비교적 큰 폭의 음봉 형태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 장 후반으로 갈수록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1차적인 지지 라인은 무너졌지만 2차적으로 1,000원대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적으로 말씀드리는 지금 시점 1,150원대에서 비중 한 50% 줄여주시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손절가 1,000원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우선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비중이 무거우니까 반 정도 줄여보신 전략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기현 대표님 인기가 많으세요. 네. 예, 별표가 2개나 들어왔고요. 신기현 대표님 감사하다고 서울경제가 짱이에요. 막 이런 문자도 자리덕이 아니라 들어오는데요. 싶습니다. 자리덕도 있고요. 네. 너무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우리 황규석 팀장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아,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시죠? 네. 예, 워낙에 똑심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황규석 팀장님께도요, 별표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예, 이번에 또 문자 봐드리겠습니다. CU 메디칼이 들어왔는데 급락이 나와서 지금 문자를 3개나 보내주셨거든요. 꼭 좀 네. 봐달라고요. 긴급 진단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매수가가 15,000원 20% 시네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 단가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뭐 회사 내용이야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 내용은 그냥 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했는데 외국 법인도 좀 세워서 좀 잘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좀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때려맞는 이유는 좀 실적이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을 적자 전환한 걸 좀 뜯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처음부터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뭐 의료기기 쪽이나 이쪽에서 좀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다라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보고서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3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을 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뜯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적자를 전환하는 이유는 수주가 좀 밀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기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주가 밀렸고, 수주가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밀린 것이기 때문에 4분기 때 그 수주가 한 번에 터진다면 한 번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5,000원이면은 상대적으로 눌림목 구간에 잘 사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 예. 14일 전거래일과 오늘장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다면 11,000원 선까지는 좀 바닥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차트상 보시면은 갭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서는 갭을 뚫고 한 번에 이렇게 나가지 못한다면 큰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신데 이런 종목에 지금 20% 정도면 비중을 좀 더 늘리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강하게 정하시고요. 11,000원을 좀 종가상 이탈을 한다면 10% 좀 줄이셔서 좀 위험을 좀 회피하시고, 11,000원을 지켜주고 좀 지지부진하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 추가 매수보다는 좀 오래 좀 버티는 전략으로 이 갭 부분을 메우러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CU 메디칼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다양한 분들께서 종목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예. 아무래도 장이 출렁이다 보니까 그러겠죠. 예, 강동석 아나운서가 컴백한 네. 것도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다. 같아요. 잘생긴 심기현 대표님과 또 뚝심 강한 또 황기석 팀장님이요? 나오셔서 이름도 그렇겠죠. 까먹으셔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네, 예. 두 번째 시청자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네네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그 원체 내려가기 때문에 네. 네. 그 어느 손가에 가서 손절해야 될까? 종목 이름이 어떤 뭐예요? 종목이요? 네, 손절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뭐 네. 손절할 시기가 어딘지. 시청자님 그 내려가는 종목이 어떤 건가요? 하나캐피칼에. 하나케미컬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 27,000 저기에 15%인데요. 27,700원이요. 27,700원에 네.
15%요. 15%요. 사신 지가 한 1년 정도 되셨어요? 네? 사신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오래되셨어요? 1년 가까이 되셨죠? 네, 근데 예. 지금은 올랐는데 네. 그거 더 놔둬야 되는가. 예. 물론 한 4만 원대 간다고 해가지고 네. 한 4만 원대, 2만 원, 한 3만 원대 간다고 해서 그냥 여기까지 있다가 사신 이후로 추가 매수한 적은 없으세요? 있죠. 아, 팔고 있으세요? 있어요. 하시는 분이 예. 있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케미칼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네네. 네, 함께 보시면요. 매도 의견 3분, 보유 의견 3분 이렇게 보셨는데요. 심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반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케미칼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지금 화학업종, 하나케미칼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화학업종과 그리고 태양광 관련 업종군들에 대한 지금 순환시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케미칼 차트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2008년도 상당히 대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그 종목인데 아시겠지만 이 종목 중국 관련 모멘텀주로서 중국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 기대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3,800원대 주가가 57,000원대까지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에 따른 상승이 약간은 이제는 좀 하락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종목을 지금 바닥이 어디냐라고 물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다. 그만큼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지만은 반대로 올해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갔던 부분까지 지금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적인 부담감이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하나케미칼이 지금 태양광 관련 산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수익성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이 아닌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겹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폭이 상당히 좀 크시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손절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서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하나케미칼은 지금 시점 시장이 좋을 때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같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떨어지면 더욱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크겠지만은 지금과 같이 다른 종목군도 좀 급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현금화하시고 그러한 종목군들 반등 때 다시 한번 좀 매수하셔갖고 손실을 빨리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된 지금 기대감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지만은 내수주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케미칼은 약간 상승 탄력도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좀 매도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정도까지는 갈라나요? 오를 수 있나? 네, 지금 아마 그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시는 것 같으신데요. 사실 52주 신저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논하기에는 약간은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한 17,000원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다시 한번 좀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 17,500원대까지는 그래도 오늘장 현재 양보 형태 띄고 있기 때문에 17,500원과 그리고 18,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쯤은 시장 상황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반등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8,000원 정도에서는 약간 좀 자르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까지 논다? 네, 시청자님. 네네. 한 그 정도 선에서는 이렇게 매도하셔서 현금화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사실 대응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네. 것 같은데요. 52주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는 그 기간이 참 길잖아요. 네. 시청자님 아시죠? 네네. 예, 지금 손실을 좀 최소화하시는 게 더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18,000원에 손절해야 되겠네. 예.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하나케미칼 해봤고요. 네. 이번에 또 종목 문자로 들어온 거 볼 텐데요. DI 봐드릴 겁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하한가 거래가 되는데요. 네. 6,0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죠. 이분께서는 7,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십니다. 다른 거는 뭐 안 물어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어닝 쇼크 맞은 기업들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요. 네, 예. DI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I의 실적 자체가 어닝 쇼크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적자 나온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DI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사연이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주식을 처음 하면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 DI라는 종목입니다. 한 6년 전쯤이었는데, DI가 좀 본업을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DI의 본업은 원래 버닝소터라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그 버닝소터라는 게 뭐냐면 D램 같은 걸 열을 가했을 때 그 열을 얼마나 버티는지 그런 부분을 측정해주는 기기인데요. DI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공정 업체들과 다르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DI와 지금 거래선을 유지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투자 소식에도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인다고 말을 하였고,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진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싸이 관련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을 보였고, 지금 아무래도 아직도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이지만 지금 7,500원에서 가뜩이나 또 시장 상황을 또 말씀드린다면 DI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아니라 좀 엔터주로 좀 묶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M이 하한가를 지금 이틀 동안 맞고 SM으로 인해서 좀 엔터주들에 대한 실적이 좀 재평가되고 엔터주들에 대한 좀 전체적으로 좀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 같은 경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그동안 고점에 머물렀던 그 매물대 13,100원대에서 좀 떨어져서 지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000원대에서 7,500원대가 지금 적정 가격인 양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지금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좀 저점을 내려도 잡는다면, 지금 너무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업의 적정 가치는 2,000원 아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원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지금 너무 좋지 않은 기업, 주가가 너무 밸류에이션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슈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상황에서 좀 손실을 줄이는 형식으로 해서 전량 지금 손절매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 상담 봐드렸습니다. 이번 종목은 RN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4,96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이 종목도 3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신변 대표님. 네, 우선 역시나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주가에서 힘을 못 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RN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적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3분기 역시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적자 전환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지금 증시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 적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주가가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RNL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줄기세포라든가 좀 약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이 장세 속에서는 테마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약간은 매도하신 다음에 약간 우량주 중심으로 지금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RNL 바이오를 지금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줄기세포 관련된 장밋빛 미래는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기업이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종목 교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아쉽지만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예, 황기석 팀장님께도 드디어 별표가 네.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AIG 손해보험 네. 저희가 전화 상담 해드렸잖아요. LIG 손해보험. 예, 네. 그분께서 감사하다고 별표 보내셨습니다. 네.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상담 받으시고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네. 전문가님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지금 11시 31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종목 더 많이 봐드려야겠죠. 네. 루멘스 풀겠습니다. 루멘스를 8,000원에 30% 사셨는데 매도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5810님께서. 예. 네, 오늘 좀 그래도 저한테 들어오는 상담 종목들은 좀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고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그 중에 하나도 루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처음에 LED 관련주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부분을 좀 했었냐면 중국의 모든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등 교체를 LED로 좀 바꾸겠다 이런 것이 나왔었는데,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졌고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LED에 대한 투자가 많이 좀 줄어들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주가도 좀 그에 대비해서 그와 동시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저점인 한 4,000원대 후반에 5,000원을 찍고 지금 8,300원까지 급하게 올라온 것 같지만, 차트를 좀 줄여서 본다면 예전 고점과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미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업황 자체도 턴어라운드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중국의 당대회도 끝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병점, 백열 등이라든지 그 정부 자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LED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사회 기반 사업이라든가 SOC 사업에
많이 좀 LED가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황의 회복이 일단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부터 좀 상승을 많이, 저점 대비는 상승을 많이 하긴 했지만 눌림목 구간이 온다면 뭐 눌림목 구간만 잘 버티신다면 이 종목 뭐 예전 고점이었던 고점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1,000원이었네요. 네, 예. 뭐 11,000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도 10,000원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장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실적 보시면서 기업 실적만 체크하시면서 뭐 정책이라든지 그런 뭐 인프라 투자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셔서 꾸준히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적 잘 내고 있는 루멘스 목표가 일단은 10,000원까지 설정해 보시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번 문자도 실적에 뒷받침해주는 종목입니다. 플렉스컴인데요. 매수가 예. 13,500원에 비중 20%. 적정 매도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뭐 플렉스컴 말씀해 주셨던 대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해외 진출 모멘텀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 관련 진출만 하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많이 급등해 보였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이제 브릭스에서 많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특히나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쪽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증, 뭐 노동 임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이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나라 자체에서 기업들을 어느 정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나라 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베트남이 바로 그중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 중에서 플렉스컴이 가장 지금 먼저 베트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의 현지화에 있어서 좀 성공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금액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그 흐름에 있어서도 0.2%만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거 역시나 강한 종목이 더 가는 장세 속에서 지금 시점 차익 매물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은 떨어질 때마다 더 큰 폭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지금 시점 19,000원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다시 52주 신고가 경신 가능성 높다라는 점 염두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플렉스컴 52주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문자 상담 많이 네.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갔었는데 고점에 좀 사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를 21,500원에 100%네요. 네. 100% 비중을 들고 계신데요. 괜찮을지를 여쭤보셨어요. 황기섭 팀장님. 네, 파라다이스 네. 같은 경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지금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이 400선대 후반에서 지금 540포인트까지만 올라오면서 그때 이끌었던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뭐 시가총액 한 3위 정도로 기록할 정도로 기염을 토했는데요. 꾸준히 지금 실적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사라지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의 매도세가 좀 순매수세가 좀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매물들을 다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고 수급 자체가 꼬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코스닥 장세 자체를 기관이 좀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신이라든지 연기금 쪽 전 거래일이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이나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예.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기업 자체가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어쨌든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2, 3일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매도가 좀 나왔다고 보시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데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자체에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에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이제 좀 수급이 좀 꼬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들고 가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대 살펴보시면 8,000원대 후반에서 지금 뭐 한 2만 원 선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체크하실 부분은 뭐 송도 부분에 뭐 외국인 카지노 부분 투자라든지 뭐 중국 쪽에 마카오 쪽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뭐 큰 무리 없이 전 고점 넘어서 신고가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중 100%신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네요. 파라다이스 봐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황기섭 팀장님께서 루멘스 봐주셨는데 루멘스 네. 잘 들었다고 문자 주셨거든요. 이것도 제가 제 권한으로 별표로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테라리 소스입니다. 예. 매수가 1,41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어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우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급락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락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2012년도 들어서 지금 시점 약간은 저항 라인으로 지금 여겨졌던 것이 약간은 지지선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 한 1,200원대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85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가격대 오랫동안 저항 라인을 작용했던 만큼 오랫동안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반등 가능성 좀 노려보자. 따라서 1,400원대에 대한 목표 주가 형성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좀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단기 홀딩 및 그리고 1,400원대 목표 주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행히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 AS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황규섭 팀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은요, 예, 바로 GS건설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었고요. 목표가 9만 원 설정하고 있는데 괜찮을지를 여쭤보셨었고요. 황규섭 팀장님께서는 일단은 지난 목요일장이었죠. 주가가 하락하는 건 너무 좀 과한 면이 있지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아니다. 말씀도 주셨었고요. 내리는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었는데 이분께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장님, 예, GS건설 그대로 그 비중 다 들고 계신가요? 예. 예, 10%라고 하셨었죠? 예. 예, 주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더 많이 빠져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황기섭 팀장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지금 이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좀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저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한번 딱 정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48,550원 선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직 비중은 10% 맞으시죠? 예. 네, 그러면은 한 10%만 더 매수를 하신다고 보시는데, 그 매수를 지금 당장 하시지 마시고요. 지수 자체를, 코스피 지수 자체가 1900 이상일 때, 지수 자체가 1900 이상이고, GS 건설 자체 가격이 45,000원 근처, 그 근처가 온다면 10% 정도 더 매수를 하셔서 좀 엑시트 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자체 내용은 전에도 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고, 실적 자체가도 뭐 건설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것이지, GS건설 GS건설 개별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9만 원은 좀 많이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오랜 기간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 선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만 5천 원 선까지 온다면 좀 추가 매수하셔서 6만 5천 원 선에서 일단 좀 한번 엑시트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메모를 해 두셨나요? 예. 지수가 1900선 이상 네. 갔을 때 그때 GS가 45,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10%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일단은 6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예. 예,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또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주 후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4곳 가운데 3곳은 적자를 내고 있고 건전성 지표 또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19개 저축은행 가운데 15개 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HK, 동부, 골든브릿지, 공평 등 4개 저축은행만 10억 원에서 30억 원대 소규모 흑자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모기업 웅진그룹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서울저축은행이 61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적자를 냈고 신라저축은행도 553억 원 적자였습니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BIS 비율은 19개 가운데 16개 저축은행이 3개월 전보다 하락했으며 서울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1.6%에서 마이너스 5.5%로 7.1%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신라저축은행도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6.1%로 더 나빠졌습니다.
서울저축은행은 자산 1조 8천억 원, 신라저축은행은 자산 1조 6천억 원 규모의 비교적 규모가 큰 저축은행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이들 저축은행을 검사하고 대주주의 증자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같이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상태가 더 나빠져 올해 안에 추가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수입 물가가 전월보다 3.3%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수입 물가 상승률은 8월과 9월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나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 덕분에 지난달에는 수입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문별로는 원자재 수입가는 전월보다 5.1% 내렸고 대두, 옥수수 등 농림수산품은 0.8% 하락, 원유, 철광석 등 광산품은 5.5% 급락했습니다. 중간재 수입가는 지난 9월보다 2.1% 하락했으며 자본재는 1.8%, 소비재는 1.5% 각각 떨어졌습니다. 10월 수입 물가는 지난해 10월에 비해서도 6.4%나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는 환율 하락으로 전월보다는 1.9%, 작년 동월보다는 5.2% 각각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가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출점이 제한하게 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첫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 유통업계와 전통시장 중소상인 간의 상생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신규 점포 개설을 자제하기로 했으며 한 달에 이틀간 평일 영업을 쉬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 SSM은 2015년까지 인구 10만 미만 도시의 출점을 스스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 부지를 사들이거나 임대해 개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의미로 기존에 추진한 출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해 중소상인 간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최근 홈플러스가 서울 합정점과 남현동점의 개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중소상인이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부주석이 오늘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릅니다. 어제 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18기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60여 명은 오늘 첫 번째 전체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부주석이 당내 서열 1위인 총석이 자리에 오르고 시진핑과 함께 권력을 분점하며 중국을 이끌게 될 5세대 지도부도 발표됩니다. 리커창 차기 총리, 왕치산 부총리, 류인산 당 선전부장 등이 새 상임위원으로 선임됩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현 지도부는 은퇴 수순을 밟게 됩니다. 다만 시 부주석이 총서기로 등극하면서 군 통수권인 중앙군사위 주석직도 함께 이양받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곧바로 넘겨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임 장점인 주석처럼 중앙군사위 주석직에 당분간 머물며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하는 시간을 깜빡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저가 매수의 신봉자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 역시 주식을 10년간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주식을 고르는데 신중하라는 얘기일 텐데요. 오늘 장이 많이 빠져서 이 종목 지금 가격대 사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